장영희 수필 나와 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을 봤더니 자신과 타인에 관한 이게 제목 나와 남이겠지, 그치? 그것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성찰하고 있다. 얘들아, 선택지 나올 말 하나 나온 거다. 성찰 나면 무조건 맞는 작품이야. 자, 수필이다 써있는데 안쪽 보게 되면 이 작가가 겪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위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쓴 수필, 경수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볼게. 작가가 어떠한 형식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화를 중심으로 참고로 예화가 총이라고 그런 게 맞는지 모르는데 뒤에 학습 활동 보게 되면 세 가지 예화가 나와 있다고 아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화가 쭉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병렬적 구성이 나타난다. 이 예화를 바탕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하는 주제, 즉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예증적이란 말이 나오면 예시를 바탕으로 증명하다 이 뜻입니다. 예증적이란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맞구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뻔하지 않니? 나와 남이니까 자 이건 자기 자신, 이건 타인. 저희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얘네들이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이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맨날 나오는 말이라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럼 좀 읽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아주 먼 옛날 씁니다. A라고 써놓을게. 예시 첫 번째입니다. 아주 먼 옛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으면서 각자의 목에 두 개의 보따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보따리 하나에는 다른 사람 결점, 다른 보따리는 자신들의 결점이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요 타인의 결점, 다른 사람의 결정을 채운 것은 앞에 달아놨고 자신의 결점으로 가득 채워진 것은 등 뒤에 달아놨답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매달린 것만 보고 자기와 관련된 것은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거 정말 단순하게 갈게요. 이 예화가 왜 나왔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점은 안 보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건 안 보고 무조건 타인의 부정적인 모습, 약간 비판적인 모습, 아니 그 옆에 있는 친구 칭찬해봐 그러면 애들 얘기 못 한다니까. 옆에 있는 친구 욕해봐 그러면 청산유수 나만 A4 12장도 쓸걸? 타인의 부정적인 측면만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아무리 평판 좋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비난거리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 인간 성향이라는 게 모두 양면적이라서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요 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시 한번 볼게. 겸손하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비난하고 반대로 박력 있고 당당한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대바라졌다고 욕하고 쾌활하고 웃으면 가볍고 진중하지 못하다고 욕하고 잘 웃지 않고 진중하면 괜히 무게 잡는다고 욕하고 상냥하고 사근사근하면 내숭 떨고 여우 같다고 욕하고 상냥하지 못하면 뻣뻣하다고 욕하고 너그럽고 많이 베푼 사람에게 잘난 척하고 우월감 갖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 배부지 않은 사람 구두쇠 편파하고 욕한다. 일단 표현법은 일단 대국법 열거법 쓰인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 예시만 가지고 갈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되게 친절한 사람인가 봐. 친절한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을 좋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쁘게 보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부족해.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인간에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A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얘가 좋게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이 훨씬 낫겠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다시 사람은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 전에 프로메테우스를 확인했지. 인간들은 타인의 단점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 부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야. 긍정 부정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무조건 단점 위주로 바라보는 게 습관돼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있지? 자, 이게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게 A 지금 정리한 거예요. A에서 강조하는 것은 타인의 단점만 바라보는, 즉 자기 중심적인 태도. 당연히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쌤 두 번째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영문학 과목을 듣는 1학년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분석법을 가르칠 때 나는, 자, 서술자 나왔죠? 참고로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역할 바꾸기를 역설한다. 야, 이거 기본어이다. 강조하다 이 뜻입니다. 강조한다. 이번 학기 영문학 개론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 이라는 작품을 읽혔답니다. 남북이족 가문의 마지막 혈통인 에밀리 그리어스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도시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아가씨인데, 문제는 뭐냐? 이 아가씨가 폐쇄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북부에서 호모 베론이란 남자가 온 거야. 이 집에. 그 남자 보고 사랑에 빠져. 문제는 뭐냐? 그에게 극약을 먹여버려. 독약을 먹인 거야. 이유는 그가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약을 먹여버리는 거야. 기괴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 작품 분석을 하면서 에밀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학생들은 보통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지요. 라고 한다. 자, 요것은 별표 한번 칠게요.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그런 행동 할 수가 없지요. 자, 지금 이 멘트가요. 아까 영문학 강의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 바꾸기를 했다 그랬지. 이게 역할 바꾸기 활동 이전에 학생들이 보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두 가지를 메모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멘트가 비판적이지. 자,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공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공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에밀리의 입장에서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잖아. 즉, 남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를 않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말하면 토론이고 분석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치? 애들이 다 비판만 하니까. 어떤 작품에서 작중인물이 그저 남이고 그저 남이고 이퀄 공감하지 않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고 그의 행위는 개팍스러운 성향 가진 남의 일이라고 다정해버리면 나와 남 사이에 공존하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공부하는 문학은 애초 의미를 잃는다. 즉 공감하는 시각을 기를 수 없답니다. 학생들 말 맞다나 에밀리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정신병 사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럴 때 역할 바꾸기를 통해 스스로 에밀리가 되어보라고 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역지사지의 태도, 이심, 전심의 태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되어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점은 달라진다. 자, 여기 한번 대사 쭉 볼게요. 자, 에밀리도 가문의 정통을 지키는 귀족이기 전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하나의 인간이지요. 라든가 에밀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랐고 바깥 세상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든가 에밀리의 고립된 삶은 지독한 자기와의 투쟁이었고 포커너가 장미를 포커너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포커너가 그 작가야? 바치는 거지요. 라는 등 에밀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꽤 그렇듯 비편적 접근을 한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만큼을 봤더니 역할 바꾸기 활동 이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비평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비평적 시각이 그런다면은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공감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자고. 다음에 2번, 드디어
에밀리의 입장, 남을 기준으로 한 사고방식이 가능해진 거다. 역지사지가 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비예시입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 자기중심적 사고. 또 적어볼까? 자기중심. 이 논리는 어쩌면, 자, 요 말도 놓치지 마세요.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자, 이 사람이요, 이 다시 쓸게. 이 자기중심적인 요 사고방식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했지. 잘 들으셔야 돼. 작가가 이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거 맞습니다. 비판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본능일지도 몰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인정, 그러니까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비판, 좋게 보진 않는 거야.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얼굴에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가 있다. 자, 요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 사람은 인간의 보편적 성향이란 말 나왔잖아. 인간 생각보다 막 엄청 다르지가 않아. 보면 생기가 비슷해.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조합으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의 얼굴이 다 제각각 다를 수가 있는가? 제각각 다를 수가 있는가? 자, 앞에 나온 요게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라면 제각각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혹은 특수성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치? 계속 할게. 그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있는 거야. 계속 볼게. 100명은 고사하고 그 똑같은 조합으로 크로마뇽인 이유 완벽하게 두 얼굴이 정확하게 똑같이 겹친 예는 없었으리라.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기 잠깐 제목으로 올라갈게요. 이거 아까 분명히 경수필이라 그랬지. 수필이라 그랬지. 자, 수필이니까 이 작품은 자신이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객관적, 주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이 주관적인 글 속에서 글쓴이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뇌 과학자들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학자들 얘기했으니까 과학 이론을 갖다 쓴 거잖아. 이거 인용입니다.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객관성을 확보한 거다. 과학 이론 갖다 썼으니까. 아무튼 볼게.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큰 걸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생겨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편적 특성이 보이지만 두뇌만 제각각 조금씩 찌그러진 정도, 굴곡, 주는 잡힌 정도가 달라서 절대로 두 개의 뇌가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앞에 말씀드렸던 요 개별성과 특수성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즉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제각각 다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따른 가는 느낌, 기억, 생각이 두뇌에 작은 선이나 주름을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억만 년이 지나도 똑같은 두뇌가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비슷한 듯 다르단 얘기야. 대놓고 써있구나 뒤에.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 비슷한 우리들. 문제 없죠? 앞뒤로 보따리 하나씩 메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앞보따리를 뒤적거려 보지만 결국은 앞보따리나 뒤보따리나 속에 들어있는 건 매 한 가지다. 매 한 가지이다. 자, 앞보따리는 아까 타인의 결점이 들어있다 했고 뒤보따리는 자기의 결점이 들어가 있는 보따리라 했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 두 개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 저렇게 보면 단점, 저렇게 보면 단점, 이렇게 보면 장점. 굳이 적습니다. 대구법 쓰인 거 확인했고요. 지금 조금 더 가볼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은 결국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즉 장단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다. 아니 기석쌤만 예를 들더라도 기석쌤을 생각하더라도 오케이 나 인정. 기석쌤 키 작아. 이거 나쁘게 보면은 불쌍한 건데 좋게 본다 그러면 이거 내 개성인 거야.
그렇잖아. 아니, 누가 의도적으로 키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좋게 보면 좋게 보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인다는 얘기야. 요게 양면성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세상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다. 근데 제각각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 끼고 다른 사람 보니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 즉 자기가 편한 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편견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 비유법입니다. 안경에다 빗대서 이리저리 찌그러지고 희미하고 탐탁찮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치?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 서로 다른 안경 끼고 서로 콘sul타질 하면서 못생겼다고 흉보며 사는 세상이 항상 시끄러운 것도 당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현대 사회가 이렇게 항상 시끄러워? 즉 외적 갈등이 상당히 많아. 갈등이 상당히 많은 게 현대 사회야. 왜? 각자 자신만의 안경 끼고 있으니까. 나 그런 모습 이해한다고. 자,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데 왜 이런지는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거야. 비판은 맞아. 가끔 누군가 내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며칠 동안 가슴앓이 하고 잠 못 자고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같은 말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태도, 이심전심의 태도 계속 볼게.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공감의 태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그 대상이 날 등에 너무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까짓것 그냥 용서해버리자 관용의 태도도 나타나고 됐죠? 남의 마음으로 다시 할게.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릴 때 생기는 기적이다. 자, 요 말 조금 주의주세요. 남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낚인다고. 이거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도 이렇지 않았을까. 그게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겁니다. 즉 타인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태도인 겁니다. 자, 마지막 에피소드 가겠습니다. C 갈게. 한 유행가 가사에서 남에게서 점을 하나 빼면 님이 된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6살짜리 조카 갖고는 자석 글자판에 글자 놀이와 같은 건지도 모른다. 남에서 받침을 빼면 나가 된다. 점만 옮기면 너가 된다. 남의 받침과 획을 다짐 갖다 붙이면 놈이 된다. 사람 사는 게 엎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 너, 남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이다. 여기가 끝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할까? 겨우 획 몇 개 차이밖에 안 나는 게 나와 남입니다. 따라서 너무 나와 남을 철저하게 구분하지 말자는 겁니다. 철저히 구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공감할 건 공감하자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자, 요 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 우리가 나왔지, 그치? 자, 여기 1인칭 대명사 우리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1인칭 복수형입니다. 이 정도 뭐 기본이야,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 자,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나왔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걸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 그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 효과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세태를 비판하는 효과가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체 왜 철저하게 나와 남을 구분하며 사는 걸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요거 1인칭이라 그랬지. 이 우리에는 글쓴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다시 갑니다.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는 거다. 우리라고 표현했으니까 독자도 여기에 포함될 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장영희 선생님의 나와 남 분석은 끝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